안녕하세요. 교재는 438쪽 펴시죠. 438쪽. 오늘은 매매를 배울 텐데 지금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 지금 채권편에서 여러분들 채권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특정인. 아무에게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특정인에 대하여 청구한다. 그 다음에 채권의 특징이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돼요. 몇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채권편에서는 총책,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은 4가지 중에서 계약만 시험 범위라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다 같이 약속 지키죠. 이게 채권이라고 그랬죠. 약속 지키죠.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말하면. 그러면 사무관리에서 생긴 채권은 따로 이제 나오겠지. 부당이득 반환해 주시오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해 주시오 채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약으로 간다. 계약. 계약에는 다시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화해. 그래서 계약법에는 계약의 종류가 15개가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3개만 배우는 거지. 그러면 오늘 역시 매매가 이루어지면 저기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긴다고요? 채권 생긴다고요? 소유 그거 아는데 지금 3개월 걸린 거야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그런데 계약에 매매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근거 계약법에 매매는 몇 절에 등장을 해요? 3절.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 증여. 매매는 여러분들 조문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제 3절에 가서 3절에 다 외워본다. 1관, 2관, 3관 이렇게 돼 있고 1관에서는 매매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을 배울 것이고 거기에 매매의 의의, 그 다음에 일방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으로 중요한 게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 다음에 환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 페이지 438페이지 펴보면 매매의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매매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매매를 머릿속에 외웠을 거라고.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는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계약서 써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맞아요? 약정만 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 다음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효력으로 자 여기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데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라는 채권이 생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약정 지키시오라고 하는 채권이 생긴 다음에 약정한 사람은 채무가 생기겠지. 그래서 매매는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 계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정을 했으니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행위라고 해서 다 같이 부담행위. 약속했으니 약속 지켜야 되잖아.
또 왜 표정이 그래?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 나는 약속 안 지켜도 괜찮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약속이라고 그래, 도덕적으로. 그래서 민법은 약속이라고 한다, 약정이라고 한다. 그 약속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안 지켜도 돼. 그리고 혼자만 비난받지. 근데 약정은 안 지키면 법적 구속이 수반이 된다고요. 그래서 약정하면 계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 매매는 앞에서 채권 계약이라고 생각나? 어? 그러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한 사람만 지켜야 되겠어? 둘 다 지켜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매는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 토지 소유권이 1번 소유권 보존이 갑,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조작질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온 것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병에게 매매를 해. 그럼 병에게 매매할 때는 소유권이 갑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약속할 때는 자기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해, 갑의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해. 그냥 X 토지 넘겨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이때 X 토지 넘겨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그러므로 매매 계약할 때는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매매 목적물은 꼭 매도인 소유여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지금 처음 이거 터득하는데 3개월 걸렸어. 11월 달에 12월 달에 야, 타인의 토지 매매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 지금 배우면 돼. 그래서 밑줄 그셔봐. 자, 밑에서 양가로 2번을 봐. 밑에서 양가로 2번 봤더니 매매에 의해 양가로 2번 찾으셨나? 자,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 또는 물건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설득시켜야 이해가 가. 자, 물권 계약이요, 채권 계약이요, 매매는. 이거 봐요. 소유권 넘겨줘야 돼. 넘겨주겠다고 약정을 한 거야.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이전할 것을. 그러니까 이전할 것은 현재요, 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므로 현재 토지 소유, 현재 재산권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여기서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 즉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는 한 사람만 약정을 했나요? 둘 다 약정했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그런 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약정을 누가 먼저 지켜야 될까요? 약정을 동시에 지켜야지. 그래서 쌍무계약만 나오면 다 같이 동시이행. 그래서 약정을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그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의 채무가 약정했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소멸했다면 일방의 채무가 소멸했다면 타방 채무라도 같이 소멸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총칙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쌍무계약만 나오면 졸다가도 다 같이 쌍동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란 이제 맨 밑에다 메모 오셔. 메모 어디가 나오냐면 그 양가로 4번에 매매에 관한 규정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나오나? 여러분들 그 438페이지 맨 밑에 유상계약에다 메모해. 유상계약. 유상계약이 무슨 뜻이냐면 유상계약이 쌍방이 대가성 있는 대가성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갑이 수박을 팔아. 그래서 을이 요즘 수박 5,000원짜리 없는 것이야. 5,000원짜리 수박 있나요? 물어보면
그래서 10,000원짜리야 이거. 그러면 을이 더 큰 수박을 주면 을은 얼마짜리 주면 20,000원. 그 다음에 특별한 고창 수박. 고창 수박 주면 50,000원. 무슨 뜻이냐면 갑이 고창 수박을 주면 을은 10,000원 줘야 돼, 50,000원 줘야 돼. 그래서 을의 재산 출현과 갑의 재산 출현이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단 말이야. 대가 관계에 있는 그런 재산 출현 행위를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을이 5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고창 수박을 들고서 집에 가서 상전 생일날 수박 들고 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팍 골았어. 그럼 왕재수라고 해서 발로 걷어차야 돼? 책임 물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을이 50,000원이라는 재산을 출연했다면 매도인데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50,000원을 받고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 못했지?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유상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하자 있는 재산권을 넘겨주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따가 이 담보 책임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괴롭힐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는 이렇게만 외우면 돼. 한번 외워보나. 낙체 쌍류. 그러면 이렇게 외워갖고 시험 푸냐? 그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채권계약이라고 한다면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타인 소유의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거라. 동시행항변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자는 이행지시 책임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연상을.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래? 낙체 쌍요? 그렇게 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외워야지. 그러나 다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해결됐나요? 그럼 유상계약 이런 말에 나오면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갑자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맨 처음에 총치 시간에 계약법 시간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거 우리 계약법전에는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2절부터 15절까지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계약의 종류가 15개가 있노라. 근데 그 15개를 계약법전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이 전형계약. 그러면 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대입시켜 보면 임대차는 비전형계약이다. 맞아 틀려? 여기 말고 있지. 여기 우리 계약법전 제2장 여기 이걸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2절부터 15절까지의 계약의 종류를 계약법전에서 등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각각 이름이 있음 없음 이름이 있잖아. 이런 걸 유명계약이라 이런 표현도 써. 다시 한번 전형계약, 유명계약.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데 우리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청승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낙성계약. 그 다음에 청승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했는데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건 현상광고 하나라고 그랬어. 그 현상광고를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 이게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 준다고 약속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다고 하면 효력이 생겨. 완료해야 효력이 생겨. 그래서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현상광고 요물계약이야. 두 번째는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에 관하여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계약.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었고 효력에서 한 편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인데
현상 광고는 연탄을 개를 자 강아지를 찾아준 사람에게 광고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자 또는 광고주가 강아지 찾아준 사람에게 50만 원 주마. 그러면 이 을은 응모자는 내가 찾아주겠다 해야 성립이 된다고요. 찾아왔으면 해야 성립이 된다고. 그럼 찾아와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이행을 해버렸지. 그러면 현상 광고가 성립이 되면 광고주는 응모자가 행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 줄 의무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나 현상 광고 응한 사람은 의무 있는 것이야. 끝내버렸어. 그러므로 현상 광고는 쌍방의 의무를 부담을 해. 일편만 의무를 부담을 해. 그럼 현상 광고는 편부계약이야. 이것만 기억해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해. 자, 미안한데 여러분들 계약 총칙을 한번 가보자. 지금 그거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냐면 우리 되돌아가서 계약 총칙에서 계약의 종류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387쪽을 가봅시다. 387쪽을 한번 가보셔. 387쪽 가나요? 거기 봤더니 계약의 종류에 1번 전용계약, 비전용계약, 2번 쌍무, 편무 나오죠. 그리고 3번은 유상계약, 무상 나오지. 자, 여기 쌍무에다 메모해봐. 쌍무, 편무는 자, 요거 자, 쌍무계약이냐 유상계약이냐는 이제 요거 이제 여기는 쌍무는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해요. 효력 발생 시기. 쌍무냐 편무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 발생 시기에 쌍방이 의무 부담하면 쌍무,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편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나? 그거 이렇게 메모해.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의 구별은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효력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전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쌍무계약은 쌍방이 대가성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당연히 두 사람이 모두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므로 자 이제 외운다. 쌍무는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 위에다가 밑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죠? 메모해버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메모. 별 보시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한 사람은 등기소에 첨부증명 자료로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증.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증을 등기소에 첨부 자료로 제출할 때는 그 계약이 다 같이 유상계약. 유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만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시한다는 것이야. 한번 외워본다. 유상소지는 허가 있어야 된다. 요거 외워버려. 유상소지는. 그래서 여러분 유상계약이 무슨 뜻이냐면 유상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성 있는 재산을 출연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야. 쌍무는. 그런데 여기 봐. 현상광고는 계약 효력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편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개를 찾아주겠다고 해야 돼. 찾아왔음 해야 돼. 그러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응모자는 개를 찾아오는 동안 동네 후라시 들고 고사 때 엄청 쫓아다녔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재산 출연했어 안 했어요? 했지. 광고주는 돈을 출연하죠. 그러면 현상 광고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가요 안 하는가요? 하지. 그래서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유상계약이야. 그럼 이제 정리해봐. 여기서 우리는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야. 자, 여기는 쌍무는 모두.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야. 그런데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야. 원칙이 편무계약은. 근데 편무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만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맞는 거지. 근데 편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계약 처음에 할 때 이거 않고 온 이유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할 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냐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일방이 재산 출원하면 타방도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유상계약이야. 어쨌든 자, 여러분들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그럼 유상은 모두 쌍무다 그러면 또 틀리잖아. 편무는 모두 유상이다 해도 틀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오늘 매매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매매는 유상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유상계약에는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험이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오해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매매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매매계약의 이행수단으로 예약이라고